지난 시간에 좀 프린트물 드렸는 건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총체적으로 명리학이라는 학문적 근거, 이 근거가 어디서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그죠? 또 그다음에 이 학문에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이 기초 과정은 어떤 거고, 그다음 중고급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학문의 가장 근거는 중국 학문이죠. 중국에서 온 내용입니다. 중국 하나라 때 가장 중국에서 우리나라 당군 신화와 같은 그 하나라 쪽이에요. 하나라 쪽. 그때 이제 그 태오보키시 삼항오제 때입니다. 그 얘기가 태오보키시라는 곳을. 그다음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이제 평정을 1차적으로 이제 그래갖고 하은주 시들이다라는데, 근데 이제 이때에 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게 문명의 발상지를 통해서 주나라 때 어떻습니까? 주나라 때 주역이라는 역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발상지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예요. 이때 나온 얘기거든. 이때 태오보키시라는 사람이 용마라, 대가리는 용이고 개와 이래 지금 우리 그 반려견 개들이 이 잘못 이래 해갖고 아이를 나누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용마, 머리는 용이고 등들이는 이 몸은 말인 용마의 등에서 점 찍혀 있는 그 점을 보고 문명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명리학을 하고 있는 요게 나타납니다. 점을 용마의 등에서 한 개가 있는 점이 있고, 그죠? 하나. 그다음 이 하나는 그다음에 두 개 있는 점이 있고, 각골 문자예요? 세 개 있는 점이 있고, 네 개 점이 있고, 다섯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행을 수라고 하고, 화라고 하고, 목이라고 하고, 금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리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자,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수의 숫자는 뭐죠? 이제 선생님 아시잖아. 수는 1과 6이죠. 그죠? 1육수로 하잖아요. 1 하고 토오행을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육수. 2는 오늘 단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7화.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8목. 또 금은 4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구 금.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와 10. 이건 토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수기가 부족하면 일육수를 쓰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 수의 근원지죠. 이게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게 용마의 등들에서 이걸 발견했대요. 이게 상생도예요. 하도라는 얘기인데, 하도, 여기는 이제 상생도예요. 오행의 상생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낙서라는 게 돼요. 이거는 오행의 상극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상지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양의 수는, 홀수는 양의 수잖아. 그래, 1은 임수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6은 개수의 임계니까 1, 6. 음수니까. 또, 그러면 여기 갑은 양의 수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음의 수니까 3, 8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화, 병정은, 병은 양화니까 7이 되겠죠. 2, 7이니까. 2가 짝수니까. 2는 정화에. 그 다음에 경금은, 경금과 신금은, 경금은 양금이니까 홀수인 수인 9가 경금이 되고 4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은 4구니까 4가 된다. 이렇게 수가 천지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낙서의 수는, 여기 그래서 여기 상생도죠. 수생목하고 이제 상생도로 한다. 이 화는, 이렇게 화는 다시 토로 와서 토에서 금으로 갔다가 금생수.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낙서라는 글자는 수의 위치에서 수극화, 화로 가고, 화는 다시 화극, 금으로 가죠. 금은 다시 금극, 목으로 가고, 목은 다시 목극, 토 가고, 토극, 수. 요 내용입니다. 상생도, 상극. 그런데 여기서 문명의 근원지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하도의 도, 낙서의 서를 따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 유래입니다. 도서관이 뭡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문명의 가장 근원지잖아요. 우리가 가장.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통해서 역사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주나라 때 주공이 주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주역인 거예요. 주역은 아시잖아요. 그 주역의 변화 원리는 뭡니까? 음양으로 변한다잖아요. 음양으로 세상을. 그 우주 변화 원리예요. 우주 변화를 음양으로 변한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또 공자가 그랬지만 또 맹자, 손자가 내려오면서 또 어땠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내려오면서 맹자가 사람은 인의 예지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설이 있다라고 이제 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손자는 아니다. 사람은 근본은 악하다. 선악설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이란 음양으로 계속 변한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인문학적으로 쓰여짐이 뭐고 하면 물론 주역을 배우면서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점을 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쓰여짐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에 관련해서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러한 영과 혼과 백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물의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순자의 성악이나 맹자의 성선설은 뭐냐면 그게 합리성이 있다 없다라는 게 뭐냐면 자 맹자가 이야기하는 선설은 사람은 근본이 가장 착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악한 거는 가장 처음에 악한 거는 어디서 나오노 이거죠. 그에 대한 이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순자가 이야기하는 선악설은 그러면 사람이 가장 먼저 착하다는 착함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나오노라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유학의 흐름이 그렇게 되다가 뭐 이게 다시 뭐 다 사라졌다가 뭐 이래 되잖아요. 뭐 한때 다시 부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흘러온 게 이 학문적 근거가 여기에 의해서 넘어왔는데 주역에서 정립이 된 거죠. 1차적으로 유학이 정립이 됐다가 그 주역이라는 게 이제 음양학적으로 우주를 음양학적으로 놓고 그 우주와 가장 닮은 게 사람이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것으로 점을 치게 된 거고 또 이 당나라 알죠? 송나라 때 이 얘기가 진짜로 결정적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리기론 우주를 이야기한 게 우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 우주를 리와 기로 표현한 거야. 리기론으로. 리는 천리라 해서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는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에 있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 그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이 우주를 이 두 가지로 표현한 거잖아. 우주를 리기론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다. 그 기란 그 본성을 이야기한다. 그 본성과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모든 만물에도 나무가 땅을 뚫고 자라나오는 그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또 본성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 주관자는 리가 한다. 천리. 이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이 본성이란 아까 성선설학을 얘기했는데 이 여기서 본성이란 성적 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 성은 요 앞에 게 여기 마음심자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생자는 날 생자는 그러면 마음이 생기는 가장 처음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심장에 내 마음에 속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개입되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은 모든 만물과 달리 거기서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혼백의 우주의 이 네 기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자, 이 우주 변화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마음이 가장 일어나고자 하는 그곳에 처음 발생되는 그때에 하늘의 이치가 달려있다. 그걸 주관하는 것은 천리다.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에 여기서 이걸 주장한 학자가 주자잖아. 그래서 주자학, 리기론, 성정리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송날 때. 그래서 이 학문이 뭐가 하면 결국은 우주 변화 원리를 리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리의 주역에서 근거된 내용이 뭐가 하면 보면 천수상하고 그 천수상이라는 게 하늘에서 기운을 들이울 숫자거든. 천수상 기운을 들이우고 천에서 그래 천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들이우고 땅에서는 받을 수 지수 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천지죠. 천지 우주의 변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천수상 지수형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리기론으로 표현합니다. 송대 주자가 리기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리기론으로 그럼 우주가 어떻게 변하는 거죠? 모든 만물의 나무는 나무, 짐승은 짐승 그 각자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죠? 우리도 마음 본성을 갖고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는 처음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그걸 관장하는 기관은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이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변화, 이게 이제 우주 변화 원리를 리기론으로 했는데 우리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양으로 하죠. 다시 주역을 거슬러 올라가고 음양론으로 하는데 그 음양의 변화함이 그죠? 우리 이제 음양의 변화함이 여기서도 천지가 나오죠. 이 천지를 우리는 음양으로 주역에서도 음양으로 했고 그래서 천을 양으로 표현하고 그죠? 지는 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음양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천간이라 하기도 하고 지라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천지로 원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나 역에서 하는 얘기들은 태극에서 이 태극이 무곡이 태극이라는데 태극에서 음양을 낳고 그죠? 양과 음을 낳고 이 얘기잖아.
무기 태극에서 양과 음을 낳고 이 음양이 나오면은 주역에서는 다시 각각이 사상을 낳고 사상 그 표현한 게 그래요. 자, 양이라면 그냥 밋밋한 게 이게 양이잖아. 음은 나누어진 걸 음이라 했고 여기서 다시 양과 양과 또 사상이 다시 팔괘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역에서 양이를 낳고 태극이 양이를 낳고 사상을 낳고 이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극에서 움직이니까 음양을 낳죠. 그런데 음양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오행과 사상 얘기 나오죠. 우리 명리에서는. 그래 명리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도 낙서적 얘기부터 해서 주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당나라 지나서 송대의 주자 리기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리학의 역사적 학문적 근거가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태극에서 음양을 낳고 그죠? 음양을 낳고 음양이 다시 오행을 낳고 오행이 다시 사상을 낳는다. 이거죠. 사상은 다시 오행은 다시 이야기하면 목화 토금 수를 이야기하고 그죠? 목화 토금 수를 이야기하고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거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사계죠. 그죠? 이렇게 흘러내려. 자, 그러면은 음양은 뭘 음양이라 하노? 음양이란 같이 있을 때 음양이 존재한다. 항상 반대적 입장 같이 느껴지지만 반대적 입장은 아니다.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란 얘기예요. 우리 가깝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어떻습니까? 밤낮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시간이 지나면 낮이 됐다가 또 밤이 됐다가 이걸 우리 음양적 변화를 하는 거죠. 이 우주 변화를 음양으로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으로 변화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노? 더 이상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무리 리기론이라 하더라도 없는데 여기서 학문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음양의 변화하면 반드시 오행이라는 순차에 의해서 그 오행이라는 순차가 아니라 그 반드시 시작하면 발생됨과 아까 생왕사절처럼 그죠? 발생됨과 수그러듦과 사라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거거든. 이거요. 여기서 시작해서 가장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커진 거죠. 점점 더 커졌다가 다시 가장 왕성할 때가 다른 것이 또 음이 시작되고 이거예요. 그래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이건데 이 변화하면 이렇게 변화하면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그래 음양적 변화하면 가운데서는 음양적으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걸 음양적으로 이분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왔다 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고 오면 깨어났다. 그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왔다가 가면 반드시 시작함이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시작은 그것을 시작과 끝을 기호를 목, 화, 토, 금, 수로 기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행이라는 글자, 이 오행이 5개가 다닌다.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다닌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태극에 나타나는 이 복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시작함, 시작 음양론 쪽에서 양이란 시작해서부터거든요. 시작해서부터 점점 더 자라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또 퍼져서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의 생명 나무로 본다면 나무가 지면을 뚫고 올라와서 그죠? 자라기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가지가 번지죠. 이렇게 확산되고 점점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번져나가잖아. 가장 먼저 시작했는 이걸 오행이 목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 하면 시작하는 에너지 이래 돼 있잖아요.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갑니다. 이 점점 더 확산되고 요거는 시작하는 에너지였지만 점점 더 확산하고 이 펼쳐져 나가는 거는 펼쳐져 나가면 화라고 한다. 훨훨 날아다닌다. 이거잖아요. 요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의 기호를 갖다 붙인 거고 토란 사람이든 모든 만물은 살아있는 것은 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자라면서 확산되고 왕성하게 하다가 더 이상 육체적 성장은 어느 시점부터 안 합니다. 그만하게 하는 거죠. 이 에너지를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는 어떻습니까? 화, 생토 과정에서는 화생토 하지만은 어떤 화를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를 차단하는 거예요. 화에 펼쳐져 나감을 차단하는 거죠. 자라지 못하게. 그죠? 더 이상 이 나가고자 하는 이 성정을 억누르게 하는. 그죠? 요런 기운과 여기 그래서 토란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토란 음양을 중재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중재합니까? 양의 성정을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오행의 화의 성정을 펼쳐지고자 하는 성정을 거만하게 가두리치고 동시에 다시 응축 내려가다 다시 이거는 뭡니까? 여기 육체적 성장은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성장을 가능하면 이때쯤 가면은 이거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함이거든요. 본래 나온 이곳을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함. 우리가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혼백으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몸은 땅을 빌어서 나고 그죠? 혼은 하늘의 천을 빌어. 그래 우리 죽으면 어떡합니까? 땅 속에 몸은 육체는 자연의 땅으로 가고 자연으로 돌아가죠. 혼은 양은 하늘로 간다. 그리고 구천을 돈이 어떤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들 하지만 본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는 과정에 그래 오행은 펼쳐진 것을 그만하게 하고 그다음 다시 본래로 돌아가게 하는 요 성정을 동시에 가고 있다. 이것을 양과 음의 성정이다라는 거죠. 토의 양과 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운동성을 시작하면 내가 손에서 탁 던지면은 내 손에서 나가면 운동성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내가 던져서 내려오잖아요. 던져서 내려오면 그 내려오기 바로 올라가기의 정점과 내려오기 바로 정점은 같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잠시 멈춤이거든. 그 토의 성정을 이야기해보래 가면 멈춤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정을. 그래서 음양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또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오는 이 운동성을 금이라고 표현한다. 금은 어떤 그냥 하강한다라지만 우리 하루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이때쯤 되면 그죠? 이때쯤 가을을 말하는데 내려온 가을 여기에 이 가을이 되는 거 어떻습니까? 가을 되니까 만물에 있던 나무나 우리가 자연을 보시면 됩니다. 봄이 되니까 모든 자양분들을 끌어올려서 그죠? 만물이 파릇파릇해지고 또 여름이 되니까 펼쳐진 상태에서 꽃을 피우고 그 꽃들이 낙하하고 떨어지니까 단풍이 들죠. 그 끝에 있는 어떤 그 수분들이 자양분들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래 뿌리로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앙상하면서 색이 변하고 나뭇잎들이 떨어지면서 하강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결정체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게 결과인 거죠. 결과.
목과 화의,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목과 화의 결과이다라는 금의 얘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환경에 이 시기가 되면 육체적 성장은 다 한 거죠. 다 한 거고 정신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이란 거지. 그래 이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덩치막 하나라고 시건이 없다라고 해요. 그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됐다는 얘기죠. 시건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금의 성정이 이제 그러한 성정이다. 그러면 금은 수렴하고자 하는 이런 성정, 수렴, 그죠? 뭘 뜻하고 이건 어디로 감? 다시 본래의 그 무언가로 돌아감. 이걸 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수는 어둡다. 수는 뭔지 모른다. 조용하고 차분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오행의 운동성입니다. 오행. 아까 오행을 이야기한 거죠. 오행이 또 어떻습니까? 오행에서 또 우리는 양과 또 각각의 양과 음을 낳죠. 양과 음을 낳는 거죠. 또 아까 사상에서는 계절을 낳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그 계절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행에 또 이제 우리가 기호를 갖다 매김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 우주 변화 원리를,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우주 변화 원리를 음양적 변화에서 오행과 사상 쪽으로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 오행과 사상에서 천간의 양의 오행에서는 음양으로, 그죠? 오행에서는 오행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그죠? 우리 혼에 해당된다. 우주 하늘의 리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에서는, 사상에서는 우리 현실적인 땅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현실적인 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이 준 리에 깊음과 땅의 형상, 서울에서 말라고 나한테 볼 일도 없는데 자꾸 공의로 전화 오는지 몰라요. 그래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래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천은 정신적, 이 오행은 우리가 정신적 환경을 이야기하고, 사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3개월씩 이 12가지를 기호를 넣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로 넣습니다. 그래서 천에 형이상학적인 그 10개와 형이학적인 걸 12개서로 같이 하늘과 땅이, 그렇죠, 음양이 얽히고 설켜가면서 명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생상극하면서라고 하죠. 음양이 상생상극하면서, 그죠? 그죠? 이 우리가 하는 표현이 따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죠? 당송 때 이제 그 주자학, 성적 리기론과 같은 맥락이었고, 더 올라가 보니 주역에서 이미 음양론을 이야기했고, 그걸 인문학적으로 인의 예지를 이야기했고, 그 인의 예지를 어떻습니까? 인의 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선선학을 이야기했고, 그 성선선학만 있는 게 아니고 본성에 있다, 본성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천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명리학에서 이렇게 표현 다 했습니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또 60갑자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것을 기호로 갖다 놓은 거예요. 기호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음 신유 수례, 그래 천지 맞물려 돌아가는 거,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메커니즘처럼 돌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되면 일취월장해서 이해를, 꿈을 탁 깨가 됩니다. 아, 이 학문이 이런 거구나. 그럼 또 어떻게 쓰여진다? 그럼 이해하면 사주팔자 푸는 것만 합니까? 당연히 사주팔자를 푸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죠. 할 줄 알아야 되지. 주역을 하면 점치는 걸 알게 되죠. 주역점을 치게 되잖아요. 이 우리는 사주팔자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태어나면서 이 우주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 풀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풀이해서 우리
그 풀이하면 뭘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가치 있게 써야 됩니까? 다가감과 물러남, 그 때를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될 땐가, 아니면은 시기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땐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운의, 우주 공간의 기운과 나의 기운과 리기, 나의 본성의 기운과 어떻게 잘 만나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좀 안 좋다. 그 우주적 공간에서 나의 것과 나의 에너지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우주 변화 원리를 제대로 기호를 통해서, 그래 기호가 좀 생소하니까, 그죠?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적으로 이제 이 명리학을 하면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이 어떠고 그다음에 뭐 합형충파해하고 막 이래 하니까 어렵게 들리시잖아요. 그 이 우주 변화 원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명리학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학문적 근거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미 도서관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것들 이해하면, 아, 이게 역의 근원지거든요. 주역의 발상지이고 또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원지죠. 그 우리 명리학에 이제 이미 역사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제 책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오제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주역에서 1차 공자가 주역을 통해 역경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의 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악, 성선설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은, 우주의 모든 만물은 리기 이원론으로 통한 거죠. 우주를 표현한 거예요. 우주를 리기론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에는 그 본성이 있다. 본성. 그죠? 그 본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은 모든 만물에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개입돼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라는 게 그 성자를 풀어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곳, 마음이 처음 발생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곳에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명리를 풀어보면 목숨 명자잖아요. 명리를 풀면 목숨의 이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숨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사람으로 치면 우리 본성에 본성, 처음 마음이 생기는 곳에 하늘의 이치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과정을 배우는 게, 이해하는 게 명리학의 기초,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따가 중급 시간에 또 이야기, 또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중급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중급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글자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명리학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학문적 근거부터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명리학, 이 학문이 통계학입니까? 이 통계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 통계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사주명을 푸는 데 있어서, 이 명을 푸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정확지도 않으면서 무슨 점쟁이처럼 합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하니까 맞다 안 맞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다, 맞는 확률이 몇 퍼센트, 틀릴 확률이 몇 퍼센트, 이 통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통계가 맞죠. 그거는. 근데 명리학은 니꼴 통계학이 아닌 거죠.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건 우주 변화 원리는 과학이다. 과학을 초월한 학문인 거죠. 선생님, 예. 명리학 속의 사주학. 그렇지. 그럼요. 그 명리학을 하니까 당연히 이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사주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주학은 어디에 있다? 우주 변화 원리를 아니까 자연히 그걸 알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주역을 공부하니까 점치는 걸 알게 되더라 라는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리학이란
우리가 굉장히 사실을 배우기가 좀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 이 원리를,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학문을 하기에 굉장히 빨리 다가가면 쉬워집니다. 이 상식에서 벗어나면, 학문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신살은,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신살은 내가 활용도 하고 또 이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전달도 해드리지만은 그 신살론에 어떤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 근본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질문.